제가 두려워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늘은 두렵고 두 번째 역사의 평가는 무서워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무서워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번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출마는 했는데 선거 유세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계속 유세를 하는데 너는 왜 두 번밖에 안 해? 저 돈이 없다 보니까 유세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한 번 유세를 하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시켜놓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빚을 조금 더 내서 유세 차량 한 대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세 조금 더 자주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만나면 세 번째 질문. 왜 대통령이 나오셨습니까? 우수 강연아. 그건 제가 인터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할 겁니다. 제가 제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면, 내가 죽거든 장군 묘역에 묻지 말고 장교단 묘역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장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하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저도 자식들, 손자들 재롱 봐가면서 편하게 살 나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참모총장 때 4년 시켜준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4년 동안에 전 장군을 물갈이해라. 전 장군 물갈이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잡히는 거죠. 그렇죠? 촉발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하고 4개월을 싸웠습니다. 그 다음번에 나온 것이 뭐냐면 군 인사법 개정인데, 소령에서 중령 1차 진급한 사람만이 중령에서 대령 1차 진급에 해당돼요. 바꾸어 말하면 5년 동안의 1차 진급자를 관리해놓으면 대한민국 육군은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군 인사비리라고 유명했었죠.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때 제가 광고비 버는 것만 해도 한 2천억 원 넘습니다. 하루도 신문 안 나는 날이 없으니까. 제가 만일에 그때 총장 4년을 하려고 욕심을 냈더라면 대한민국 육군은 완전히 적화됐고 그때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국정원장 할 때 이석기 통진당을 집어넣으니까 3부가 뒤집혀요. 정부도 사법부도 국회도 어떻게 현역 국회의원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느냐. 저 군 출신이라 무식해서 미친 거 아니냐 그래요.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법을 어겼으면 그 사람도 단죄 받아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밤잠을 못 주무시고 태극기 들고 아스팔트를, 영하의 아스팔트를 왜 헤매셨습니까? 왜? 여러분들 밤잠이 안 오시죠? 불안해서 잘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신바람이 납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는데 먹고 살기 힘드시죠? 네. 여러분들 자식들 보면 자식들이 앞날이 훤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희망도 미래도 암울하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치가 썩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정치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박 대통령 탄핵할 때 제왕적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는 밥 먹고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패배한 정부로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한 가지는 밥 먹고 하는 게
내가 집권하고 다수당되고 금배지 한 번 더 달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일 하나도 못했습니다. 정치 규제를 갖다가 푼다고 하는데 아주 시행됐으면 경제가 살아났을 폐지법을 6개 만들었죠. 6개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발목 꽉 잡고 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제왕적 국회의원들에 의한 국회 독재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링컨 대통령이 우리의 국회를 받으려면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에 의한 의원들만의 국회다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1951년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나라 국회는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국회예요. 밥 처먹고 하는 일마다 국가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 10명씩이나 됩니까? 맞습니다. 여야가 사이좋게 합의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원 보좌관 숫자 늘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특권 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를 위한 국회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입니까? 국회를 위한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신탕이나 끓이라 그래. 국민이 각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회가 나라를 말아먹었어도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고 당명만 바꿉니다. 당명만 바꾸면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제 다 한다. 여전히 찍어줘요. 여전히 그 국민들 각성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구한말보다 더 열강들의 각촉이 심합니다. 팽창하려고 하는 중국,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미국, 그 다음번에 새로이 군사 대국화되려고 하는 일본의 세력이 남지나 해상에서 서로 일촉즉발의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핵 개발했고 실전 배치하고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ICBM 2년 이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서 실전 배치할 거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 그 위에 안보와 경제라고 하는 두 수레바퀴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예요? 갈등, 불만, 분노 이게 가득 찼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게 갈갈이 찢어놓은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들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제도를 채택했던 스칸디나비아,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80년대 폐기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이태리아하고 그리스가 파산한 거 보셨죠? 그것을 여전히 보편적 복지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보편적 복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국민 거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유 없는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역동성이 강한 나라 국민은 없어요. 아마 북극에서 남극까지 비행기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태워서 각국 사람을 태워서 일정한 거리로 점핑을 낙하산 타고 내려보내면 한국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남을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국민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전 세계 국가의 국민들 IQ 지수가 제일 높은 게 홍콩입니다. 그건 도시죠.
나라 중에서 제일 높은 건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우수하고 역동성 있는 국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십시오. 사막에다가 배추 심어가지고 싱싱한 야채 팔아먹고 있어요. 몽골 가보세요. 몽골에서도 그렇습니다. 연해주에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고용해서 농사를 졌어요. 이제 기술 다 뺐으니까 한국 사람 비싼 돈 줄 필요 없죠. 내쫓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운 대로 했는데 쌀 농사가 안 돼서 다시 한국 사람 불러들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남 놓고 세계를 뛰드림만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세계 최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보십시오. 정치라는 것이 경제의 숨통을 졸라매고 있죠. 온갖 규제로 졸라매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고 있어요. 강성 귀족 노조라고 하는 집단은 경제의 발목을 쇠사슬로 칭칭 동여매가지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 없도록 옴짝달싹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모총장한 저도 연봉 따지면 6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 귀족 노조들은 연봉 1억이 넘습니다. 자기들이 세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전교조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북한. 아닙니다. 정답은 초등학교 학생 시험 문제의 정답은 북한입니다. 북한. 가장 오염이 안 돼 있고 쾌적한 환경의 아름다운 도시는 정답. 그 평양입니다. 여러분들도 전교조한테 교육받았어요? 평양들에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이 전교조 교사들은 평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여러분들 자식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단절시키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과 꿈을 꾸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능력에 따라서 도전하고 용기로서 시련에 맞서 싸워가면서 마침내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암덩어리를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 암덩어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권입니다. 이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또 찍어주시겠습니까? 이름만 바꾸면 찍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암덩어리는 우리나라 경제를 일식 고사시키고는 강성 귀족 노조들입니다. 이 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10%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선량하고 땀 흘리는 애국적 노동자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호식하면서 지도권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교조들 역사를 부정해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입니다. 집안에도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집안의 자식은 행실을 그르치지 않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의 혼입니다. 그 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왜 종북 좌파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역적이 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만 없었으면 김일성이가 통일을 하는데 방해 세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매도합니까? 군사독재했어요? 좋습니다. 군사독재 했습니다. 그러면 17년 동안 독재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는 독재인데 북한 김일성은 3대를 세습해가면서 70년 독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던 나라를 거지로 만들어놨으니까 100배는 더 나쁜 놈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박정희 대통령은 비판하면서 북한에
3대 세습 정권은 옹호하는 겁니까? 왜?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만 없었으면 적화가 됐을 텐데 적화의 방해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왜 메가드 장군이 법은 동상을 철거하려고 합니까? 메가드만 없었으면 적화 통일을 했는데 그거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하게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약을 먹고 치료해서 다스려야 될 병이 있고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도려내고 수술해서 드러내야 될 병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북 좌파를 포함한 부패한 정치권 강성 귀족노조 현규조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말기암입니다. 제가 왜 이거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바닥에 추락할 만큼 추락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추락합니까? 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북한 정권도 오래 못 갑니다. 만일에 오늘 이 선거에서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퍼다주는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북한은 살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당당하게 힘으로 북한을 갖다가 통제해가지고 붕괴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대통령 임기 내에 대한민국 평화적 통일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의 대통령을 뽑느냐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태극기가 영원히 휘날리면서 애국가 소리 우렁차게 불러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가면서 이 땅에서 5,000년 동안 면면이 이어온 역사와 전통 독특한 문화를 계속적으로 창달해 나갈 것이냐, 즉 자유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냐, 아니면 마침내 북한에 멸망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택해야 될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다 이런 겁니다.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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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는 어리석게도 악순환의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름만 바꾸고 나타난 그 부패한 정치인 찍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는 바꾸고 싶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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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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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민족의 위대한 역량을 미래로 세계로 뻗어가도록 우리 여지껏까지의 악순환에 반복되는 고리를 이게 확실히 끊어버리십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죠. 대한민국 사랑하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결심여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들 다리 아프실 테니까 나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노래 한 곡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남재준 후보와 함께 뜨겁게 충정을 불러보시겠습니다.
발끝까지 뼛속까지 애국 대통령 기꺼이 정국을 위해 남의 정성을 다하게 떠나는 남자자들입니다. 세계 목숨을 서로와 같고 조국의 안나를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이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충성 남재전 남재준! 남재전 남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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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앵콜 승전가 앵콜 LA 대통령 남재준 기적의 대통령 남재준 조국의 안나를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세계 목숨을 서로와 같고 조국의 안나를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남재준 남재준! 남재준 남재준! 다만
오늘 태극 조직본부 우리 남재준 대통령 만들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태극 조직본부의 임원들을 이 자리에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자원봉사자입니다.